합니다. 시가용도, 유보용도, 보존용도죠.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장으로 넘어가세요. 자, 이제 개발행위 한번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여러분이 계획관리지역에 땅 샀다. 사가지고 농지 샀습니다. 자, 대지 작업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개발행위 그냥 할 수 없어요. 이 형질 변경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해야 돼요. 그러면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겠죠. 개발행위 실제 신청서 양식이 있어요. 그 허가 신청서를 딱 제출해. 그런데 허가 신청서만 달랑 제출하면 안 되고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유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적용 경관 등의 계획서도, 이게 신청서 플러스 기반 설치 등의 계획서도 함께 첨부해야 됩니다. 개발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런데 어디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는 이런 기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서는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개발행위할 때 기반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개발밀도관리구역. 자, 그렇게 체크하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개발행위 할 때 이런 허가 신청서하고 계획서 첨부할 거 아니에요? 첨부해서 네, 개발행위 허가해 주세요라고 신청하겠죠. 그러면 누가 허가 불허가 의사 표시래요? 허가권자는 누구라고요? 우리의 6명이 개발행위 허가권자입니다. 뭐 국장한테 허가 신청하거나 도지사한테 할 필요 없어요. 관할구역의 장한테 허가 불허가를 신청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죠. 그래서 아까 기준에 합당하면 이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합당하면 허가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불허가겠죠. 그래서 의사 표시를 한다. 개발행위 허가 불허가 의사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런데 개발행위를 할 때 우리 아까 사적 개발은 공적 개발에 지장을 주면 안 됐죠. 이게 주면 안 되니까 허가권자는 허가 신청이 있으면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겠어요? 시행자, 사적 개발은 공적 개발에 지장을 주면 안 되니까 허가권자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공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게 개발행위 절차에서 하나 조심할 것은 개발행위 여러분이 허가 신청하면 우리 인천시장이 허가권자일 거 아니에요? 구청장은 허가권자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여러분의 의견을 들을까요? 개발행위 허가 절차에서 주민의 의견 청취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주민인데 누구 의견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민 의견 청취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인천시 의회 의견 들을까요? 이걸 일일이 하루에 몇백 개도 될 텐데 이걸 다 지방의 의견 청취는 못하죠.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절차에서는 주민 지방의 의견 청취가 없습니다. 자, 누구의 의견 청취요? 시행자의 의견 청취. 개발행위 절차에서는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사적 개발은 공적 개발에 지장을 주면 안 되니까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러나 시행자의 의견을 듣는다지 시행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이 판단은 우리 허가권자가 하는 것이니까 시행자의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위에 절차 나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개발행위 허가 신청할 때 다른 법에 의한 인허가 서류, 예를 들면 뭐 농지다 그러면 농지 전용 허가 받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신청할 때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서류도 함께 제출을 해줘요. 그 제출해 주면 허가권자는 관계기관과 협의해야겠죠. 그래서 개발행위 절차에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허가를 할 때 일정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될 사항이 있으면 심의도 거쳐야 돼요. 아까 계획관리지역 이런 지역에서는 원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허가하거든요. 다만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심의 절차를 생략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개발행위 절차에서는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도 하고 그리고 심의할 사항이 있으면 심의도 해서 허가를 합니다. 그래서 절차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주민의 의견 청취 없고 지방의 의견 청취는 없습니다. 시행자의 의견 청취는 있다. 그리고 그 절차에 협의 심의 사항이 있으면 협의 심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 심의해라. 그죠? 그러면 이제 허가 신청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개발행위 허가 신청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기준에 합당하면 허가를 해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허하겠잖아요. 경규배직에. 자, 그러면 이런 의사표시는 허가 불허가 이런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구두로 하면 안 돼요. 서면이나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서 알려야 되고 그리고 허가 신청이 있으면 몇일이내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면 15일인 해야 돼요. 허가 불허가 의사표시는 15일이네. 그래서 개발이 허가 신청서에 실제 처리 기간 그래서 15일 나와 있어요. 15일 이내 의사표시를 한다. 그런데 아까 절차에 보니까 협의할 사항도 있고 심의할 사항도 있으면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15일에는 협의 심의 기간을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제외한다. 여기를 막 포함한다 그러면 안 되죠. 협의할 사항이 있거나 심의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는 협의 심의도 해야 되는데 그 일반적 기간인 15일 이내에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허가 불허가 하고 기간은 15일 이내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인천시가 여러분한테 개발행위 허가할 때 조건을 붙여서 허가할 수도 있을까요?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유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적용 경관 등의 조치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도 있을까요? 조건부 허가 가능하다.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없다 이러면 안 돼요. 그 조건을 붙여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허가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 인천시장이 여러분에게 조건을 붙일 때는 미리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신청자, 개발행위를 신청한 신청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조건을 붙일 때는 개발행위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서 조건부 허가를 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절차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조건을 붙여서 이렇게 허가를 할 수도 있지만 또 뭐 할 수도 있어요. 야, 너 못 믿겠는데 돈 좀 내고 해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발행위 절차에는 조건부 허가도 가능하고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하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 보증금이란 것은 기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유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적용 경관 등의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큰 절차를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행보증금은 어떨 때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행보증금 예치하유 그 밑에 나왔죠. 토지 굴착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그죠? 또 비탈면에 조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토석을 운반하는 토석의 발파로 인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그리고 또 토속 운반은 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차량 통행 그리고 기반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설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는 어떻게 외웠어요? 굴비 발차기, 그죠? 그래서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는 굴비 발차기, 그렇게 기억합니다. 조기 발차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굴비 발차기,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는 굴비 발차기 이런 경우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행보증금 얼마에 예치해야 됩니까? 총 공사비 몇 퍼센트? 20% 이내. 공사비의 20% 이내에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행보증금 예치 방법은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현금으로만 해야 됩니까? 현금이나 의무이행을 담보하게 한 보증서로 가름할 수도 있죠. 그래서 현금 또는 보증서, 보증금 예치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서. 그리고 보증금이라는 것은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증금 예치하게 한 거니까 이행보증금은 언제 반환하라고요? 언제? 준공검사를 받았다. 그럼 준공검사를 받았다는 말은 의무이행을 다 했으니까 준공검사 해줬을 거 아니에요. 준공검사 후 언제? 즉시 반환한다. 자, 즉시 반환 이유는 이자 기산 문제 때문에 그렇죠. 뭐 한 1년 뒤에 2년 뒤에 하면 이자를 어떻게 해줄 것인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준공검사 후 즉시 반환한다. 그런데 개발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일 때는
이행보증금 예치하잖아요. 공공사업자 그죠? 지자체 등 이런 공공사업자에게 야 너 못 믿겠으니까 돈 예치하고 해 그러면 LH가 아이 같은 식구인데 왜 그래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증이나 그리고 동의는 항상 누구한테 있다고 그랬어요? 민간에게만 있지 공공에게는 보증 동의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딱 알아놓으시면 나중에 개발법이나 다른 법에서도 항상 똑같은 논리입니다. 보증 동의 나왔다. 보증이나 뭐 동의 그러면 민간에게 해당된다. 그래서 지자체 등 시행하는 개발 행위는 이행보증금 예치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개발 행위는 여러분 농지가 대지 작업이 되면 토지 가치는 엄청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목 변경, 지목 건축 가능한 땅으로 바뀌면 수익률이 막 3, 40% 수익률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개발 행위가 이게 부동산 시장의 블루오션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이 이런 돈 되는 개발 행위를 하는데 허가 안 받고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원상 회복해요. 원상 회복하고 원상 회복. 그 뒷장에 거기 나와 있네요. 아까 우리가 봤던 원상 회복하고 그에 불응하면 뒤집행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개발행위 허가 없이 행위를 했다. 그러면 가장 큰 페널티 적용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허가 없이 했다. 이런 행정조치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받는다는 얘기. 어떤 형사처벌? 3, 4만 처벌이 기다린다는 얘기.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국토계획법에서 제일 무거운 처벌 조항이 3년 3천이잖아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벌금. 우리 3년 3천은 어디서 한번 나오긴 나왔는데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 앞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 나왔어요. 시가조정구역. 시가조정구역에서도 허가 없이 하면 3년 3천이었죠? 자, 이것처럼 개발행위 허가 없이 행위를 했다. 그러면 또 3년 3천. 국도계획법에 3년 3천이 두 군데거든요. 시가조정구역에서 허가 없이 행위를 한 경우 또 개발행위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한 경우 이런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기억할 것은 작년에도 지원이 나왔는데 우리 개발행위가 몇 개 있어요. 토건을 접근하면 형을 받는다 6개였죠.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분할, 적치. 그런데 개발행위를 마쳤으면 이 허가권자한테 허가 받았잖아요. 개발행위를 마쳤으면 뭘 해야 돼요? 준공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개발행위 마쳤으면 준공검사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준공검사 대상은 6가지가 아니라 4가지라는 이야기야. 4가지. 무엇을 개발행위 마쳤으면 허가권자에게 준공검사 받아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그리고 형질 변경, 토석 채취 이 4개는 마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은 준공검사 안 받아요? 토지에 물리적 힘이 가해진 행위는 마쳤으면 준공검사 받지만 토지적 물리적 힘이 가해지지 않은 행위는 준공검사를 받을 필요 없죠. 그래서 무엇은요? 토지 분할이라는 게 정말 땅을 가르는 거 아니잖아요. 공구상 나누는 것이지, 그죠? 분할이나 그리고 물건을 쌓아둔 행위를 뭘 한다고요? 적치. 그리고 분할과 적치는 준공검사 받지 않는다. 그래서 허가 대상은 6가지고 그리고 준공검사는 2가지입니다. 준공검사는 4가지예요. 뭐와 무엇은 준공검사 안 받는다? 분할과 적치는 아니다. 그리고 또 거기 의제사항이 있죠. 아까 개발이 허가 신청할 때 농지다 그러면 농지 전용 허가 이런 서류 함께 제출해 좀 받은 것을 봐요. 근데 우리 법에 개발행 허가 받으면 다른 법률이랑 관련 인허가 받은 것을 서류 제출 받은 것을 보는데 의제되지 않는 사항 하나만 거기 체크해 놨죠. 무엇은 의제사항이 아니다? 건축법상 건축 허가는 의제사항이 아니다. 거기 그거 하나 건축물이든 건축 허가 받을 때는 개발행 허가 서류 제출해 주면 개발행 허가를 받은 것을 봐요. 그러나 반대로 개발행위 허가 받았다고 해서 건축 허가가 의제되지 않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이렇게 개발행위를 하는 이유가 뭐 건물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받았다고 건축 허가를 받은 것을 본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건축물 건축에 대한 허가를 신청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 서류 제출해주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을 봐요. 근데 반대가 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건축법상 건축 허가는 의제사항이 아니다. 그 말 지금 찾아 있어요? 거기 53페이지 그 절차에 부분들 준공검사 대상 바로 위에 있죠? 자, 그렇게 정리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개발행위 전부예요, 절차.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개발행위 이 부분을 정리를 딱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발행위에 대해서 이제 정리. 그래서 허가사항, 허용사항, 그리고 개발행위 기준, 그리고 개발행위 절차까지 이렇게 정리했어요. 자, 이제는 뭘 배우느냐? 자, 그게 54페이지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자, 개발행위 제한. 자, 토고를 족부하면 형을 받는다, 그죠? 자, 근데 그런 행위를 할 때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허가 기준이 합당하면 허가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허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보고 개발행위 하지 마라고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도 있네. 개발행위 제한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서 필요하면 개발행위 하지 마라고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제한이란 뭐 개발행위 하지 마라고 제한할 때 영원히 하지 마 그러면 여러분 화내실까요, 안 내실까요? 내죠. 아니 내 땅에서 내가 뭐 한다는데 왜 영원히 하지 마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제한권자, 제한 사유, 제한 기간이 딱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아까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사람은 누구 있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허가 받았어요? 6명한테 받았지 뭐 국정한테 허가 받거나 도의사한테 받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개발행위는. 그죠? 근데 개발행위 제한은 필요하니까 제한할 수 있어요. 근데 허가권자만 여러분에게 하지 마라고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제한은 국장도 제한할 수 있고 시도지사도 제한할 수 있고 시장 군수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한은 다 할 수 있어요. 허가는 6명이지만 허가권자만 우리한테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허가권자가 아닌 국장이나 도지사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있는 개발행위 제한 국정,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제한할 수 있다. 그 제한할 때는 이들이 제한할 때는 그냥 제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심의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제한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만약에 국장이다 그러면 어디겠어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나머지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장도 그리고 도지사 이런 사람도 허가권자는 아닌데 제한할 수 있었잖아요. 이 국장과 이 시도지사가 제한할 때는 심의 전에 미리 과연 그 제한하는 지역 대상 지역에 관할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김포시의 국장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 지정할 수 있어요. 이 국장이 제한할 때는 중앙도시계획 심의 거쳐서 제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한할 때 국장은 미리 관할 시장 군수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한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제한하는데 그 제한권자인 국장과 시도지사가 제한할 때는 심의 전에 미리 관할 시장 군수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 심의 전에 관할 시장 군수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 그러면 어떨 때 제한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제한할 때 제한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자, 제한 사유, 제한 기간, 제한 사유 5개 나오고 이러이런 사유에 해당하면 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제한할 수 있어요.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제한할 수 있어요. 제한 사유. 단 제한할 때 제한 기간은 그러면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제한하는데 제한할 때는 제한 기간은 딱 한 번만 하래. 1회 하나요? 3년 이내 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1회 하나요?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제한 개발행위 하지 마라고 제한할 때는 1회 하나요? 3년 이내 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어요. 딱 한 번만 3년 이내 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 기간이 나왔죠. 다만 그 제한 사유 중에서 이게 5가지 사유가 있는데 3, 4, 5는 1회 하나요? 2년 이내에서 제한을 연장할 수도 있대. 3, 4, 5는. 원래 1회 하나요? 3년 이내 기간 동안만 제한하는데 그 중에 3, 4, 5는 1회 하나요? 2년 이내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연장할 때는 원래 이렇게 개발의 허가 제한적 지정할 때는 심의 거쳐서 제한적 지정했잖아요. 그죠? 1회 하나요? 3년 이내 기간 동안 하지 마라고 제한 지역 지정했죠. 근데 연장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연장하라고요? 아니면 심의 없이 연장할 수 있다고요? 연장 시에는
심의 없이 연장할 수 있어요.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 지정할 때는 심의 거쳐서 1회 안에 3년 이내 기간 동안 제한적 지정할 수 있는데 그 제한을 3, 4, 5는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할 때는 심의 없이 연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의를 고친다고 그랬다가 안 고친다고 그랬다가 이랬다 저랬다 막 난리잖아요. 얼마나 머리 아파. 근데 또 이런 거 막 시험에 내고 그러네. 자, 연장할 때는 심의 없이 가능하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제한 사유가 1, 2면 이때는 연장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시험에는 제한 사유, 제한 기간 몇 년을 초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잘 물어봐요. 1, 2는 연장이 안 되고 3, 4, 5만 1-2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어떨 때 개발행위 하지 마라고 법에다가 제한적 지역할 수 있습니까?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녹지적, 녹 그리고 계획관리적, 계획 그리고 녹지적과 계획관리적입니다. 녹지적, 계획관리적에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거나 또는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녹개수 보전 이렇게 간단하게 녹개수 이렇게 녹지적의 녹, 계획관리적 계 그리고 수목이 자란다. 녹개수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으면 개발행위 하지 마라고 개발행위 제한적 지정할 수 있죠. 근데 이때는 연장이 가능하다고요? 연장이 안 된다고? 연장 안 됩니다. 제한하더라도 제한기간은 최장 몇 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장 불가다. 그리고 두 번째, 개발 행위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오염되거나 손상의 우려가 있어도 개발행위 하지 마세요라고 개발행위 제한적 지정할 수 있어요. 개발행위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오염되거나 손상의 우려가 있어도 개발행위 하지 마세요라고 개발행위 제한적 지정할 수 있죠. 근데 이 경우도 연장 안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3년 초과 금지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제한 사유, 제한 기간 자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예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 뭐 하고 있어요? ING 하고 있어요.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이래. 개발 계획이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이 수립된다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대. 허가 기준이. 그러면 당분간 하지 말고 개발행위 하지 말고 기다려라고 개발행위 제한적 지정할 수 있죠.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 계획이 수립된 지역. 자, 그 다음에 4번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 이유가 뭐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한다고 했어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려고 구역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 이유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는 지구단위 계획대로 개발행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여기도 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이니까 당분간 좀 개발행 하지 마라고 지금 개발행위 제한적 지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기반시설 부담구역. 여기도 뒤에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여기도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개는 다 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계획이 수립되고 있고 여기 4번, 5번도 다 구역이 지정되면 계획이 따로 별도로 계획이 수립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는 개발행위 당분간 하지 마세요라고 제한적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1-3이 원칙이잖아요. 여기도. 그죠? 다만 1-2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3, 4, 5는. 그러면 연장하더라도 1회 하나여 2년 이내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으니까 연장하더라도 개발행위 제한기간은 최장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는 거예요. 5년 초과 금지죠. 5년 초과 금지. 그래서 3년 초과 금지, 5년 초과 금지.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권자, 제한의 절차, 제한 사유, 제한 기간 이렇게 딱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시험에 이런 거 나오면 꼭 맞춰주셔야겠죠? 네, 맞출 수 있죠? 네, 그럽니다. 자, 점점 대답은 작아져요. 자, 그렇게 보시면. 자, 오른쪽 제한해 보시면 제한할 때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미리 알려야겠잖아요. 제한사유, 제한지역, 제한지역들을 미리 고시해야 된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상, 그리고 허용상, 개발행위 허가 기준, 그리고 개발행위 절차, 그리고 개발행위 제한. 이게 이제 하나의 개발행위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이다. 허가상, 허용상, 기준, 절차, 제한. 이렇게 정리를 딱 합니다.
자, 제한 이런 보시고. 근데 문제가 달락달락 나오면 괜찮은데 이게 전체로 막 허가사항도 물어보고 기준도 아는데 물어보고 절차도 물어보고 제한도 딱 종합형의 문제가 요즘은 또 많이 나오니까